이번 시간부터는 고유값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벡터에 대해서 쭉 공부를 했는데 이제 이 리니어 엘제브라의 마지막 챕터가 되겠습니다. 챕터 8 제가 고유값 문제인데 영어로는 이것을 아이겐 밸류 프로블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 시간부터 몇 시간에 걸쳐서 그 고유값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고유값 문제가 뭐냐? 우리가 n by n 행렬 a가 있습니다. n by n 행렬 a가 있을 때 ax equal 람다 x. 이 x는 베타입니다. 람다는 스칼라고. 그러니까 어떤 주어진 행렬 a에 대해서 n by n 행렬에 대해서 이건 스퀘어 행렬이 되는 겁니다. ax equal 람다 x를 만족하는 이 람다와 x를 구하는 것을 고유값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쉽게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요거의 솔루션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람다와 x를 구하는 것인데, 우선 x equal 0 이것은 항상 솔루션이 됩니다. for all lambda. 어떤 스칼라 밸류 람다에 대해서도 x equal 0을 대입하면 이것도 0 equal 0이 되는 거니까 이게 솔루션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트리비얼 솔루션이라고 하고, 근데 이거는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거 말고 x가 0이 아닌 그러한 솔루션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솔루션입니다. 0이 아닌 이러한 그 해를 가지는 x가 0이 아닌 이런 해를 가지는 람다, 이걸 우리가 아이겐 밸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람다를 아이겐 밸류. 우리가 앞에서도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를 간단히 소개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이 챕터에서 아이겐 밸류와 아이겐 벡터에 대해서 좀 더 심화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이 x를 아이겐 벡터다, 아이겐 벡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non-trivial solution x가 존재할 때 그때의 람다를 아이겐 밸류, 그 x를 아이겐 벡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고유값, 고유 벡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이 람다 i를 다 합친 것, 이걸 우리가 스펙트럼이다 이렇게. 스펙트럼, 이건 용어입니다. 스펙트럼 of A다. 그러니까 A 행렬의 스펙트럼 그러면 모든 그 아이겐 밸류의 집합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스펙트럴 레디어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스펙트럴 레디어스, 이거는 람다 i의 이거 절대값 중에서 맥스, 가장 큰 값, 이거를 우리가 스펙트럴 레디어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ax equal 람다 x, 요거를 만족하는 람다와 x를 이제 구하는 게 문제가 되겠는데, 저거를 다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람다 i 마이너스 a에 이거에 x equal 0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요거를 ax를 이항을 하면 람다 x 마이너스 ax인데, 요거를 이제 괄호를 묶을 때는 요 스칼라하고 여기 행렬이니까 여기 아이덴티티가 들어가야 돼요. 왜 여기 들어가야 되느냐? 요거는 결국 벡터 행렬식이라고 하는 것은 스칼라식 여러 개를 이제 합쳐놓은 거니까 스칼라식으로 써가지고 다시 벡터화하면 요 i 행렬이 들어가야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스칼라 마이너스 행렬이 있으면 그냥 항상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넣어준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거는 다시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이 전체를 다시 A로 넣으면 AX = 0의 솔루션 X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전체를 A로 정해서 AX = 0의 근을 구한다고 했을 때 이때도 X = 0는 근이 되는데 그거 말고 다른 non-trivial 솔루션 X가 존재하느냐 그게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식에서 non-trivial 솔루션 X가 존재할 필요 충분 조건은 determinant 조건은 람다 i-a의 디터미넌트 이것이 제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제로가 돼야지 이 식에서 non-trivial x가 존재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크레이머스 룰을 생각하면 돼요. 크레이머스 룰. 우리가 앞에서 크레이머스 룰을 공부를 했는데 크레이머스 룰이라는 것이 이거의 디터미넌트분에 예를 들어서 x1 같으면 우리가 앞에서 xi는 디터미넌트분의 di 이렇게 표시를 했었는데 크레이머스 룰에서 이게 지금 분자는 항상 제로가 돼요. 왜냐하면 요 제로를 요 i 번째 열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구한 행렬식이 di인데 그거는 항상 제로가 되는 거죠. 열 하나 전체가 제로가 되면 그 디터미넌트는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자가 제로인데 이게 non-trivial 솔루션이 존재하려면 이게 0이 아니게 되는데 0이 아니기 위해서는 디터미넌트가 0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0이 돼야지 분모분자 약분이 돼서 이제 인수분해에서 약분을 하고 나면 xi가 0이 아닌 값이 나올 수가 있어요. 만약에 d가 0이 아니라고 하면 분자가 0이니까 모든 것은 제로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트리비얼 솔루션밖에 안 나오는데 이게 non-trivial 솔루션이 나오기 위해서는 필요 충분 조건이 요 디터미넌트 이것이 바로 이제 D입니다. 디터미넌트가 제로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고유값과 고유벡터를 어떻게 구할 거냐 여기서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고유값은 아이겐 밸류는 어떻게 구하는가 하면 바로 람다 i-a 이거 디터미넌트 이꼴 하면 이게 람다 n 플러스 a1 람다 n-1 플러스 쭉 해서 an-1 람다 플러스 an 이거 이꼴 제로 이렇게 돼서 이거는 n차 방식 이렇게 구하면 람다는 람다 1, 람다 2, 람다 n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A가 실행렬이라도 A의 모든 컴포넌트가 실수인 실행렬이더라도 이 람다 i는 복소수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서로 같을 수가 있어요. 중근도 나올 수 있고 3중근도 나올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람다 i-a 디터미넌트 이퀄 제로한 요것을 우리가 특성 방정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성 방정식. 우리가 상미분 방정식 풀 때도 특성 방정식이 있는데 결국 그거나 이거나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특성 방정식이라고 영어로는 characteristic equation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유 벡터는 어떻게 구할 거냐? 이거는 아이겐 벡터. 이거는 바로 정의에서 람다 i-a에 요 벡터에다가 xi 이퀄 제로 이렇게 되는 xi를 구하면 여기에서 이제 xi를 구하면 이것이 고유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겐 스페이스라는 것을 공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겐 스페이스, 이거는 우리말로 고유 공간이다 이렇게 하고 E에 람다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람다 I에 상응하는 아이겐 스페이스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I는 이렇게 해석이 돼요. 이 I는 이게 집합인데 이 x 람다 I에 상응하는 고유 벡터가 xi로 가면 여기 이제 c를 곱하는데 이 c는 임의의 실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공간이 되겠죠. 그래서 이 i를 e의 람다 i 이거를 아이겐 스페이스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아이겐 스페이스는 말로서 설명하면 all eigen vectors including, 당연히 including zero, 제로 벡터를 포함하고 이제 corresponding to 람다 i, 그러니까 아이겐 밸류 람다 i에 해당하는 모든 아이겐 벡터들의 집합, 그것이 아이겐 스페이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벡터 스페이스입니다. 벡터 스페이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벡터의 합은 이 공간에 속하고, 또 상수배를 해도 이 아이겐 스페이스 내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벡터 스페이스다 이런 얘기고, 그러면 실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A 벡터가 A 행렬이 1, 2, 4, 3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의 아이겐 스페이스를 구해보라. 아이겐 스페이스를 구하기 위해서는 아이겐 벡터를 구해야 되고, 아이겐 벡터를 구하기 위해서는 아이겐 밸류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순서가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 아이겐 스페이스 이렇게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아이겐 밸류는 어떻게 구하죠? 람다 i 마이너스 a에 이거 디터미넌트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람다 i라는 것은 람다 0, 0, 람다니까 그거 빼기 이걸 하게 되면 람다 빼기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람다 빼기 3 이렇게 되고, 이거는 디터미넌트니까 이렇게 곱해서 1 곱한 걸 빼면 됩니다. 그럼 람다 마이너스 1, 람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고, 이것은 계산은 어떻게 되죠? 람다 제곱 마이너스 4람다 플러스 3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5, 이거는 다시 람다 마이너스 5 람다 플러스 1 이렇게 수분해가 돼서 이거 이꼴 제로. 그러므로 람다 1, 2 람다 1, 2는 5하고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아이겐 밸류를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러면 아이겐 벡터를 구해보겠습니다. 아이겐 벡터는 우선 람다 1 이퀄 5에 상응하는 아이겐 벡터를 구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람다 1 i 마이너스 a 이거 x1 이퀄 0 되는 x1을 구하면 되겠는데, 우선 람다 1 i 마이너스 a는 여기에다가 람다에다가 5를 대입한 겁니다. 그리고 5 빼기 1하면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2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에 x1 이퀄 0. 그러니까 이거를 만족하는 x1은 뭐가 될까요? 1, 2를 하면 되겠습니다. 1, 2. 물론 2, 4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람다 2가 지금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
람다 2i 마이너스 a에 x2 이퀄 0 하면 이거는 다시 여기에다가 람다에 대해 람다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이거에 x2 이퀄 0 그러므로 두 번째 아이겐 벡터는 1 마이너스 1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를 구했는데 그러면 아이겐 스페이스 람다 1에 해당되는 아이겐 스페이스는 이렇게 되겠죠. C x1 여기 C는 모든 실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람다 2에 해당하는 아이겐 스페이스는 C x2 이때 C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를 그림으로 한번 표시해 보면 여기에 요거를 x1, x2로 하겠습니다. x1, x2로 했을 때 E1은 1, 2니까 이제 이런 요런 공간, 이건 직선인데 이것이 이 람다 1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1일 때 2가 되는.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1은 이런 마이너스 45도 각도의 이것이 E의 람다 2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란 선이 노란 직선이나 빨간 직선은 다 원점을 포함하는 직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벡터 스페이스가 되는 거죠. 여기서 빨간 직선을 생각하면 빨간 직선 상에 있는 임의의 두 벡터를 더해도 이 빨간 직선 상에 있고 하나의 벡터에다가 상수배를 해도 이 빨간 직선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벡터 스페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이겐 스페이스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요 팩터를 A와 A의 고유값과 A 트랜스포즈의 고유값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앞선 같습니다. 왜냐하면 람다 i-a의 디터미넌트 이것을 제로한 것이 고유값인데 이거의 트랜스포즈를 해보죠. A 트랜스포즈의 이걸 해보면 이거는 람다 i 마이너스 a의 그 전체 트랜스포즈 이렇게 해도 똑같잖아요. 이 두 개 서로 같습니다. 왜냐하면 람다는 스칼라니까 트랜스포즈도 똑같고 i는 트랜스포즈 해도 똑같이 i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개하면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람다 i-a의 트랜스포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디터미넌트 a하고 a 트랜스포즈하고 a 이거는 같은 거라고 이거를 이렇게 씁시다. 디터미넌트 a와 디터미넌트 a 트랜스포즈 이거는 왜 같느냐? 디터미넌트 정의에서 구해보면 똑같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행이나 열에 대해서 전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가 서로 같으니까 이거 이꼴 제로 하면 당연히 고유값은 같아지겠죠. 그런데 A의 고유값과 고유 벡터와 A 트랜스포저의 고유 벡터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거는 다릅니다. 아까 예를 들었던 A를 보겠습니다. 이거 1, 2, 4, 3이었는데 이거의 아이겐 벡터가 x1은 1, 2였고
x2는 두 번째 고유 벡터는 1이었습니다. 1-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의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를 해보면 이거는 1, 2, 4, 3 이렇게 될 텐데 이거의 아이겐 벡터를 아이겐 밸류를 구해보면 똑같습니다. 아이겐 벡터를 구해보면 이거는 1, 1 이렇게 되고 x2는 2, -1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겐 밸류는 같더라도 아이겐 벡터는 달라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